여러분, 혹시 380! 140과 안 돼! 더 380이라는 가까이 오지 마! 숫자의 성숙한 차이를 체감하고 계십니까? 이건 단순한 380! 수학 문제가 안 돼! 아닙니다. 더 가까이 오지 마! 바로 여러분의 통장을 쥐어짜는 고통의 크기입니다. 380! 불과 몇 년 안 돼! 전 더 가까이 우리가 오지 마! 저금리 파티를 즐길 때만 해도 7억 원을 대출받으면 380! 한 달 이자는 안 돼! 더 가까이 140만 오지 원 마!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리가 껑충 뛰면서 매달 무려 380만 원이 통장에서 증발하고 있습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은행이 가져가는 주거 구독료만 3배 가까이 폭등한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상황이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이 조금만 버티면 금리가 내려가겠지라고 희망 고문을 하고 계시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고금리는 이제 변수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상수가 되었습니다. 잡히지 않는 물가와 미국과의 금리 격차 때문에 한국은행조차 손을 쓸 수 없는 외통수에 걸려버렸죠. 우리는 이제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고비용 생존의 시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진정한 의미의 내 집에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은행에 월세를 바치는 은행의 집에 얹혀 살고 계신가요? 월급의 절반 이상을 이자로 바치며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상, 과연 이것을 자산가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겉으로는 수억 원짜리 아파트 주인이지만 실상은 매달 현금이 말라가는 하우스 푸어의 덫에 걸린 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자가 아무리 비싸도 언젠가 집값이 올라준다면, 그리고 내 집을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다음 타자가 있다면 버틸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그 다음 타자가 아예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 신화의 가장 확실했던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배신하는 충격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의 핵심 전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다음 사람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믿음이죠. 이 말하는 폭탄 돌리기가 가능한 것도 받아줄 사람이 있을 때나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숫자 0.6이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합계 출산율 0.6이명. 이건 단순히 아이가 적게 태어난다는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소멸이자 여러분의 아파트를 사줄 미래의 수요 자체가 증발했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해 평생 깔고 앉은 집을 팔려고 내놓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그 집을 받아줘야 할 2030 청년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단순히 인구수만 줄어든 게 아닙니다. 취업은 늦어지고 자산은 없고 영끌할 용기마저 꺾인 세대에게 지금의 집값은 넘볼 수 없는 성벽일 뿐입니다. 과거에는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는 게 계층 이동의 사다리였지만 지금 청년들에게 집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족쇄이자 리스크 덩어리로 전락했습니다. 수요가 실종된 시장에서 가격 방어가 가능할까요? 살 사람이 없는데 호가만 높여 부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건 마치 관객은 다 떠났는데 배우 혼자 무대에서 연기하는 꼴입니다. 인구 절벽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내 집값을 갉아먹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살 사람이 없어 난리인데 억지로라도 집을 사게 만들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바로 돈을 빌려주는 거죠. 하지만 정부는 그 마지막 퇴로마저 아주 강력하고 잔인한 자물쇠로 잠가버렸습니다. 빚내서 집 사세요. 한때 우리를 유혹했던 그 달콤한 슬로건은 이제 역사책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대신 정부는 아주 강력하고 냉혹한 통제 장치, 바로 DSR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채웠습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이제 은행은 당신이 사려는 집의 가치가 얼마인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월급으로 갚을 수 있느냐만 따집니다. 특히 2026년 현재 적용 중인 스트레스 DSR 3단계는 가히 살인적입니다. 미래의 금리가 오를 위험까지 미리 계산해서 지금 당신이 빌릴 수 있는 돈을 칼같이 잘라버리는 제도입니다.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서울 아파트를 사려면 영혼까지 끌어모아도 불가능한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과거에는 영끌이라도 해서 사다리를 탔지만 지금은 그 사다리 자체가 걷어차였습니다. 현금 부자가 아니면 진입조차 불가능한
철저히 닫힌 시장. 정부가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은 명확합니다. 이제 더 이상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매매 시장이 이렇게 꽁꽁 얼어붙으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을 지탱하던 또 하나의 거대한 기둥, 바로 전세라는 제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기둥이 무너진다면 그때는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붕괴가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심장을 뛰게 했던 그 뜨거운 혈액, 바로 전세금이 이제는 치명적인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믿었던 갭투자 신화 사실, 그것은 전세라는 이름의 무이자, 사금융이 만들어낸 거대한 허상이었습니다.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을 늘려가던 그 달콤한 마법의 시간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공포의 단어, 바로 역전세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니 전세가가 매매가를 위협하는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이 없어 피를 말립니다. 결국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던지는 것. 우리는 이것을 생존형 급매물이라고 부릅니다. 이익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장 파산을 면하기 위해 쏟아지는 이 물량들이 시장 가격을 계속해서 지하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전세 제도가 집값을 받쳐주는 지지대가 아니라 오히려 폭락을 가속하는 트리거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것은 예고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들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앞으로 지어질 새 아파트 현장은 과연 멀쩡할까요? 그곳은 이미 지옥도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건설 현장은 말 그대로 진퇴양난,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외통수에 갇혔습니다. 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지어놓은 걸 팔지도 못하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폭등해서 분양가를 낮추고 싶어도 낮출 수가 없는데 정작 소비자들은 이 가격에는 절대 안 산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 지어놓고도 주인을 찾지 못한 악성 미분양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건설사 몇 곳이 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건설사의 돈을 빌려준 금융권까지 휘청거리는 PF 위기의 뇌관이 타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공급이 없으면 3년 뒤에는 집값이 폭등할 거다. 과연 그럴까요? 당장 건설사가 줄도산하고 시장이 붕괴하는데 먼 미래의 공급 부족이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은 공급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대한 신뢰 자체가 산산조각 난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더 잔인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거대한 붕괴의 파도가 대한민국 모든 땅을 똑같이 덮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콘크리트 무덤 속에 갇히고 누군가는 그나마 남은 온기를 독차지하는 비정한 현실. 대한민국 부동산의 가장 아픈 손가락, 바로 극단적 양극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양극화라는 단어가 이렇게나 잔인하게 피부로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K-양극화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방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인구는 빠져나가고 미분양 아파트는 쌓여만 갑니다. 밤이 되면 불 켜진 집을 찾기 어려운 유령 도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는데도 거래 자체가 실종되었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절망, 그게 지방 부동산의 현주소입니다. 반면 서울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서울은 다르다며 똘똘한 한 채를 찾아 불나방처럼 몰려듭니다. 지방에 있는 자산을 헐값에라도 처분해 서울 막차를 타려는 이 처절한 몸부림, 우리는 이것을 빨대 효과라고 부릅니다. 지방의 피를 빨아 서울의 가격을 지탱하는 이 기형적인 구조가 과연 정상일까요? 지방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서울의 거품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하는 슬픈 자화상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뿌리가 썩어가는 나무는 결코 혼자서 푸를 수 없습니다. 지방 경제가 무너져 내리면 그 거대한 충격파는 시간 문제일 뿐 결국 수도권의 턱 밑까지 차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너도 나도 부동산이라는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안
우리 경제의 진짜 엔진인 이것이 차갑게 식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진짜 엔진, 바로 소비가 차갑게 식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기분 좋게 지갑을 여신 적이 언제인가요? 내수 경기가 왜 이렇게 얼어붙었는지 아십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국민들이 빚 갚느라 쓸 돈이 없어서입니다. 우리가 2026년 지금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국가 전체가 번 돈의 상당 부분을 은행 이자로 고스란히 바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소비가 늘어난다는 부의 효과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당장 내야 할 이자 때문에 외식 한 번 줄이고 옷 한 벌 덜 사는 강제적 긴축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손님이 없어 망하고 그 빚은 다시 금융부실로 이어지는 끔찍한 악순환. 부동산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요? 아닙니다. 지금은 부동산에 묶인 거대한 빚더미가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빚의 무게에 짓눌려 죽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과연 개인이 살아남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지금부터가 진짜 생존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마지막 희망 회로를 끄고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2026년 생존 투자의 핵심은 수익이 아닙니다. 방어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몸집을 줄여야 합니다. 집값이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공포에 떨기보다 현금을 쥐고 시장의 바닥을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존버를 외칠 때가 아니라 과감한 자산 다이어트를 실행할 때입니다. 부동산은 이제 불패 신화가 아닌 철저한 수익성 상품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빚더미 위에서 낭비하지 마세요. 가장 큰 투자는 자산을 지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삶 그 자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문을 열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불편한 진실들이 여러분을 공포에 떨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단단한 방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부동산 시장의 거대한 변화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시적인 조정일까요? 아니면 구조적인 붕괴의 시작일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집단 지성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 더 깊이 있고 날선 경제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생존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